종일 집에 갇혀 있으니 하고 싶은 것들이 늘어나진 않으신가요? 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나요? 뭐라도 해야 살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도와주는 라디오, 여기는 라디오 인 하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4월의 두 번째 목요일 라디오 인 하우스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집에서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집콕 정보를 알려드리는 저희 프로그램은 앞으로 한 학기 동안 매주 목요일에 방송됩니다. 매주 함께 해주실 거죠? 일본에는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노인들만 남았던 조용한 섬, 나오시마 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적도 없는 섬에 하나둘 미술 작품들을 만들어 지금은 현대미술의 성지가 되고 여행자들의 관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술인들이 하나둘 숨을 불어넣은 것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죠. 조용하고 한적한, 때론 삭막하고 무서운 마을에 알록달록 예쁜 벽화를 그림으로써 마을이 생기를 되찾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활기찬 곳으로 변하는데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없이 차갑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한 채 외딴 섬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에게도 작은 관심과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조용한 섬에 조금씩 미술 작품을 만들었던 예술인처럼 이 봄날 우리도 곁에 있는 이들에게 손을 건네는 따뜻함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총 4개의 코너로 방송이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코너, 집콕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에서는 집 꾸미기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 코너는 집에서 듣기 좋은 노래를 한 곡 추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노래를 추천해드릴지 궁금하시죠? 또 달달한 간식은 우리의 기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코너에서는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도록 맛있는 간식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학우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마지막 네 번째 코너에서는 학우분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건네는 글귀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라디오 인 하우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 집콕을 하며 할 수 있는 것들 시작할게요. 성격의 외향성 종류는 외향적, 내향적, 양향적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을 선호하고, 내향적인 성격은 꼼꼼하고 무슨 일이든지 섬세하게 다가가는데요. 여기서 두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양향적인 성격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가도 곧잘 혼자서 일할 수 있는 변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세 가지 성향을 알아봤는데요. 세 가지 성향이 있는 분들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가는 만큼 집에서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집 꾸미기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밖은 위험해서 나가기 싫고 내 방 안에서 간단하면서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 없나 찾아보다가 집을 한번 꾸며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집을 꾸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니 인테리어 어플과 유튜브 등 생각보다 많은 플랫폼의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조명 하나,
이불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도 방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경우도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방을 꾸밀 때 유용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울의 경우 공간을 투영하는 효과가 있어서 좁은 공간도 좀 더 넓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통 현관 앞에 거울을 많이 배치해 놓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창틀에 미니 정원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요. 화분을 설치했을 때 공기 정화 효과도 있으면서 방의 분위기가 훨씬 화사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창문에 커튼이 아닌 블라인드가 달려 있다면 일조량을 조절하는 데 좀 더 유용하기도 합니다. 침대 옆에 사이드 테이블을 하나 배치하는 것도 추천하는데요. 사이드 테이블 위에 기본적인 스탠드 하나만 두어도 정말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꿀팁은 소품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마루나 장판 등 바닥재를 바꾸기는 어려우므로 다양한 디자인의 러그나 카펫을 활용하는 것도 환경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제가 몇 가지 꿀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자신 주변의 환경을 바꾸면 창의성 넘치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분 전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꿀팁으로 자신의 환경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두 번째 코너 이어갑니다. 이번 코너는 집에서 듣기 좋은 노래를 한 곡 추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노래에는 정말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요. 기분에 따라 혹은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따라 다른 장르의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저는 집에서 요리할 때는 신나는 음악을, 자기 전에는 잔잔한 음악을 듣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전북대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노래 제목과 가수명을 보내주시면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들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곡은 방탄소년단의 봄날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봄날 잘 듣고 오셨나요? 봄날은 방탄소년단의 세 번째 리패키지 음반의 타이틀곡이고 2017년 2월 13일에 발표됐습니다. 이 곡은 방탄소년단의 노래 중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성공했던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있게 한 곡이라고 하는데요. 2017년 제9회 멜론뮤직 어워드 베스트상을 수상한 노래이기도 합니다. 제목은 봄날이지만 가사의 시점은 발매 시즌에 맞춘 겨울입니다. 가사 마지막에 벚꽃이 피나봐요라는 가사가 나옴으로써 겨울이 끝났음을 암시하는데요. 랩몬스터와 슈가의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기존에 발표했던 곡들과는 다른 스타일로 그 전 타이틀곡들과는 달리 대중성도 잡았다는 평가를 받은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곡이죠.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화성시 송산면 수섬,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등에서 촬영했는데요. 공개 후 26시간 38분 만에 1천만 뷰를 돌파하며 K-POP 그룹 사상 최단 기록을 세웠으며 2017년 7월 19일에는 무려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뮤직비디오와 가사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은유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이에 관하여 2017년 2월 18일 랩몬스터는 2017 BTS 더 윙스 투어의 기자 간담회에서 뮤직비디오는 노래 시각적인 표현에 중점을 뒀다. 감상하는 이의 다양한 의견과 해석으로 남기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미들은 뮤직비디오에서 세월호 사고를 추모하는 기호를 읽어 동영상으로 제작했고 이를 본 국외 아미들은 이를 알리는 각국 언어로 된 영상이나 카드뉴스를 만들어 공유하면서 모금 활동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코너입니다. 이번 코너는 가볍게
기분 좋은 여유를 선물해주는 오늘의 간식에 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간식을 좋아하십니까? 간식에 함유되어 있는 당류는 단맛이라는 기분을 좋게 하는 성분으로 뇌에 각인되어 있는데요. 우리 몸은 설탕을 섭취하면 뇌에서 도파민을 과량 분비하여 섭취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진화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이 당분에 반응하게 된 이유는 과거의 당분은 얻기 힘든 성분이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 몸이 과도한 당분은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적당량의 당분만 섭취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간식 바로 소개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간식은 바로 젤라또입니다. 젤라또는 이탈리아의 아이스크림인데요. 이 아이스크림은 매일 만들기 때문에 신선하며 공장식 대량 생산 아이스크림보다 지방 함량은 낮지만 맛은 진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과일, 견과류, 초콜릿, 커피 등 젤라또에 향미를 더하는 다양한 천연 재료를 첨가하여 색다른 맛을 낼 수도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요리책 주방에서의 과학과 잘 먹는 것의 예술, 이 책의 저자 아르투시 펠레그리노는 살면서 때때로 젤라또를 먹는 기쁨을 누리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바가 있을 정도입니다. 16세기 어느 날 루게리라는 요리사가 메디치 가문에서 주최한 요리 경연에 참가했는데요. 경연의 주제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가장 독특한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루게리는 중세 암흑기를 거치면서 거의 잊혔던 아이스크림 레시피에 약간의 상상력을 더해 프로즌 디저트를 만들어 출품했는데요. 이는 경연의 우승작으로 선정되었고 이후 메디치 가문의 수많은 파티와 연회 디저트로 사용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후 17세기의 젤라또의 사업적 성공을 이끌며 유럽 전체의 젤라또를 확산시킨 사람은 시칠리아 출신의 크나베스인데요. 직업이 어부였던 크나베스는 정교한 젤라또 기계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본격적인 젤라또 사업을 위해 파리로 떠났습니다. 1660년 파리에 한 카페를 열었고 그곳에서 시나몬, 레몬, 오렌지 등을 이용한 다양한 젤라또를 만들어 팔았는데요. 크나베스의 젤라또는 루이 14세로부터 극찬을 받았고 크나베스가 운영한 카페는 나폴레옹 등 유명인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코너는 여러분께 좋은 글귀를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말 아시나요? 나비 효과란 나비의 작은 날갯깃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글귀가 작은 나비로 여러분께 다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물결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영화 속 글귀 바로 소개할게요. 오늘의 글귀는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의 명대사인데요. 가족을 위해 초콜릿 공장에 가지 않고 티켓을 팔겠다는 찰리에게 할아버지가 해준 말입니다. 돈은 세상에 아주 많단다. 매일 찍어내거든. 가족을 생각하는 찰리의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준 할아버지의 말이 너무 와닿았는데요. 우리도 물질적인 것들만을 쫓다가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죠? 영화에서는 공장 주인인 윌리 원카가 5개의 원카 초콜릿에 감춰진 행운의 황금 티켓을 찾은 어린이 5명에게
비밀에 쌓인 자신의 공장을 공개하고 그 모든 제작 과정의 비밀을 보여주겠다는 선언을 하는데요. 5명의 황금 티켓을 가진 아이들이 초콜릿 공장을 견학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 견학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한 명씩 중도 탈락하는 이야기입니다. 2023년에 찰리와 초콜릿 공장 속편인 원카가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도 어릴 적 아무 생각 없이 봤던 이 영화를 얼마 전에 다시 봤는데요. 디테일한 설정과 뜻깊은 대사, 전체적인 스토리가 주는 교훈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영화를 봤지만 내용이 자세히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집에서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집콕 정보를 알려드리는 방송 라디오 인하우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기분 좋은 목요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이어지는 방송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여러분 모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이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오마이걸의 불꽃놀이. 지금까지 연출의 김예진, 기술의 김현주, 모니터의 홍사나, 그리고 제작과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강주연이었습니다.